요 칼국수 집 4개 운영해서 네. 어느 정도 매출 나왔던 건가요? 작년에도 한 70억 정도? 70억. 예. 휴먼 스토리라는 네.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핫했던. 예. 많은 사랑을 주셨죠. 저는 김 작가 대표님께서 네. 사실을 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주 뜻깊게 예. 봤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로 하지 마시고 김 작가로 해주시면 작가님, 됩니다. 예. 네, 제가 대표라 너무 있어 보여요. 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자, 혹시라도 또 시청자분들 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조 칼국수를 어쨌든 칼국수 집을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 쪽에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대구 앞산, 예, 대구에서 장사하시는 거죠? 네,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예, 매장이 4개가 있습니다. 매장 4개. 네네. 그럼 매장 4개.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김작가 TV가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맞죠. 얼마의 매출이 나오고 있느냐. 지금- 근데 또 자료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여기 딱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예. 여기 다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기 좀 편하게 네. PPT에 옮겨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범어 본점으로 봤을 때 연월 매출입니다. 매출이 한 약 25억, 그 부가세 포함하면 뭐 한 27억 네. 이 조금 넘겠죠. 네. 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산점, 대명점이죠. 네. 대명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증금 1000에 월 80짜리 매장이 여기 보증금 1000에 월 80입니다. 야, 보증금 1,000에 월 80이면 서울에서 오피스텔 예. 그 이제 월세로 원룸방. 예. 그럴 때 이제 살 때 음. 직장인분들 네, 맞습니다. 여기도 사실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장사를 하지? 네. 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매장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월 80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룸 골목 1층 상가입니다. 그렇게 위치가 좋지 않다. 이렇게 위치- 매출이 나오지, 네. 매출은 잘 나오지만 네. 제가 위치 조금 딱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예. 자, 다음 월성점. 네. 월성점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픈했던 매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출은 이제 뭐 한 13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전점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제일 좋은 위치. 예, 제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구의 용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곳. 네, 이웃이죠. 거의. 네, 근처죠, 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네. 예, 정말 이제 핫한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매출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억, 11억 정도 나오고. 그렇게 4개 범어 본점, 대명점, 월성점, 죽전점 합친 딱 총 매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60억이랑 또 뭐 이제 단순 현금하고 여기 60억. 단이라고 이제 가려졌는데 뭐 현금 매출하고 하면 이제 약 자, 이게 70억. 지금 현금 매출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카드 계산된 거에 예, 맞습니다. 60억인 거고 예, 예. 현금이라는 거는 이제 현금 영수증과 현금 현금으로 계산해 보신 분들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저희는 있는 그대로 국세청에 다 포스 그대로 네. 현금 매출 누락 없이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이렇게 다 인증하셨으니까 그럼 작년 딱 기준 했을 때는 네. 요 칼국수 집 4개 운영해서 네. 어느 정도 매출 나왔던 건가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도 한 70억 정도? 70억.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매출 70억 정도 나오려면 네. 지금 위치 안 좋다고 하지만 예. 분명 좋을 거다. 아, 왜냐하면 그럼- 장사는 상권, 맞죠. 입지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냥 구석진 데 있으면 안 오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시죠. 예, 떠나시죠. 네, 저희가 네. 또 준비를 해봤죠. 자, 첫 번째 본점부터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본점을 보시면 여기 이제 범어 내거리. 이거 되게 예. 좋은 데인데. 이거 좋은 데죠.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구에는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 몇 군데 없습니다만은 중심 상업 지역 범어 내거리의 부근에 있고요. 부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어 내거리에서 사실은 이제 거리로 치면 1km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지 못한 곳에 어찌 보면 만촌동 또는 이제 동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매장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범어동이라고 동네는 칭하지만 네. 주차장도 좀 넓고 그리고 이제 매장도 한 100평이 되는데 네. 월세가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세 600. 예. 그 600이라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공실로 한 1년 이상 임대를 내놨던 곳입니다. 예. 근처 한번 우리 로드뷰 한번 볼까요? 네. 로드뷰 한번 볼까요? 거리뷰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뭐 이런 야산 땅 매매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식당들이 뭐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기기 전에만 보더라도 정말 좀 암흑같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변에 뭐 미용실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뭐 상사 이런 쪽 차량 정비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근처에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없어요, 아파트 없어요. 같은 게 딱히 바로 보이진 않네. 네, 후미진 곳이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접근성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실 요즘 다 아파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저 역시도 아파트에서 편의점을 가거나 마트를 갈 때 네. 엘리베이터로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네. 지하에서 이제 차 키를 시동을 걸고 보통 뭔가를 사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걸어서 가면 어차피 5분, 10분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파트 거주민들이 식당을 결국 차량을 가지고 이용을 할 거고 네. 중심권에서 결국 이제 워킹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객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한되어 있을 거고 차량으로 3분 거리보다 차량으로 7분 거리라도 주차가 용이한 곳이 저는 맞다고 보고 예, 좀 더 이제 월세가 저렴하고 좀 빠진 곳으로 예, 전략을 세운 거죠. 자, 본점 봤고요. 그럼 네. 나머지들은요? 네, 나머지도 지금 보시면 요거 앞산점이거든요. 네, 앞선점. 네,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주변에 다 이거 원룸들이에요. 네네. 로드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골목길에 있습니다. 네. 예, 골목도 뭐 10m 골목도 아니고 6m 골목입니다. 네. 6m 골목. 여기 보시면 원룸 건물들이 있고요. 조적 칼국수는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잘 아, 안 여기?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예, 평수는 이제 실제 한 28평 정도? 오. 예, 그 테이블이 13개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좀 작네요. 네, 테이블이 13개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사실 하루 종일 줄 서고 하루 종일 웨이팅을 해도 사실 매출이 하루 500만, 600만 원 이상을 넘기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 꾸준하게 이제 평균 매출을 봤을 때 네. 1억 1, 2천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월세가 80입니다. 보증금 천에 월 80입니다. 월세 80인데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넘는. 네, 1억 1, 2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가게 가볼까요? 네,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죽전점. 아, 위치 좀 좋은 곳이죠. 예, 여기 보시면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네. 범어 네거리 같은. 예.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범어점을 얘기했던 것도 이 맥락입니다. 여기 중심 상업 지역에 오피스가 또 많고 은행가들부터 해서 병원가들 엄청 많습니다. 맞아. 예, 아파트도 주상복합 이제 1000세대가 되는 저희 예. 동네 주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워킹으로 더 접근성은 좋겠지만 네.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면 조금 빠진 곳에 네. 후미진 곳에 주차가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갔었을 건데 예, 저기 매장을 이제 저희 아파트 상가라 가지고 네. 예, 급하게 그냥 오픈을 하게 됐는데 예, 사실 매출이 제일 저조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역세권이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월성점. 예, 또 이게 범어점처럼 네. 이제 당장의 유동 인구라든지 차량 유입들이 많지 않지만 네. 그들에게 결국 좀 더 편리하고 이제 주차도 직접적으로 조금 여기서도 좀 거리가 있는 편이네요. 예, 이거 진짜 이 정도면 하고. 꽤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 거리 한번 찍어 보시면 한 3km, 2km, 3km 나올 겁니다. 직선으로 그냥 가로질러도 예, 1.4km. 예. 도보로 20분이면 사실은 뭐 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닐 수 있죠. 절대 아니죠. 예. 칼국수 먹기 위해서 저기까지 간다? 절대 아니죠. 쉽지 예.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아파트 주변 상권들이 없는 예, 공단입니다. 공단. 아, 맞은편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네. 없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네. 로드뷰 한번 보면 원래 이렇던 자리죠. 예. 어. 예, 지금 로드뷰가 최신화가 안 되어 있네요. 아, 여기 이 가게 조조 칼국수예요? 예, 여기가 조족하고 있습니다. 예. 최신화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예. 네이버 관계자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도 뭐 사실상 지금 기대를 그만큼 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김작가 TV 시청해보면 다들 알만한 LNF. 네. 여기가 네.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곳입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 회사가 여기 있었군요. 예, 여기 LNF 식구분들, 직원분들 저희 조족칼국수 먹고 일 많이 하십니다. 예. 진짜요? 예. 조조 칼국수 먹어서 그런가요? 지금 LNF 검색해보면 예. 주가가 지금 딱 3년치 보시면 10배 올랐습니다. 아, 10배거.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 직원들 이거- 찾아왔을 때 이 회사 분들 얼굴 보고 주식을 샀으면. 그들이 정보를 주지 않았네요. 야, 근데 저희 이렇게 2차 대단한 전지에서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는 LNF.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저희 매장 바로 옆에 있고 많이 찾아와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새롭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 되게 좁네요. 어쨌든 우리가 산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들 위치가 엄청 좋은 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사실 예, 좋은 위치에서 이제 사실 고객들에게 많이 돌려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월세 코스트를 저희는 낮추고 재료비 코스트를 늘려서 고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경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네. 긴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 예. 칼국수가 지금 얼마죠? 현재 지금 칼국수 8,000원. 8,000원. 네. 원래는
원래 7,000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리셨나 봐요. 예, 얼마 요즘 전에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 밀가루가 뭐 식용유가 뭐 해물가 네. 전부 다 수입 품목들도 이제 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이제 안 올리면 수지타산을 낼 수 없는 직원들 급여도 다 인상을 또 시켜줬고 예. 자, 근데 칼국수 한 그릇 네, 올리기 전엔 7,000원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7,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네. 매출이 70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그 칼국수에 뭐 금이라도 있어요. 뭐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사실 특별할 거 없고요. 네. 좋은 재료, 신선하게, 그리고 이제, 정말 원칙을 준수하고, 네. 예, 체계적으로 식재료를 관리했고, 네. 그게 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폐기, 예, 원칙. 어떠한 집보다도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다.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집들보다도 사실은 좀 이제 찾아와야 될 이유가 좀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식당 하면 보통 네. 그 매출을 일으켰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죠? 항목이? 항목들이 일단 식당은 제일 첫 번째가 네. 식당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월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월세 있죠. 예, 월세가 있고 그리고 식재료비, 식재료비. 예,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코스트죠. 예, 재료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뭐 세콤이라든지 또는 그 정수기 뭐 이런 기타한 네.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건비. 근데 여기까지가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순수익이 25% 남는다, 30% 남는다인데 뭐 더 있어요?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세금을 뺏지 않습니까? 네. 예, 부가세. 세금이란 건 두 개지 않습니까? 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사실은 부가세법을 자영업자들이 네.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수준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8,000원짜리 칼국수를 파는 데 있어서 네. 결국 판매가를 8,000원짜리 판매 가격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약 7,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800원은 부가세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재료비 코스트를 할 때도 8,000원에 4,000원. 그럼 50%라고 생각을 하는데 50%가 아니고 결국 4,000원이 7,200원을 나누면 결국 뭐 56%, 7% 올라가 버리겠죠. 예. 야, 그럼 어쨌든 크게는 월세, 그다음에 식재료비, 뭐 전기세, 수도세, 세콤, 정수기 이런 것들 기타 비용이 있을 거고 인건비잖아요. 네. 이게 보통의 식당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제 업종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소고기집이다. 소고기집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 테이블에 기여하는 에너지도 동일하나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봤을 때 동일하나 결국에는 매출 단위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죠. 네, 소고기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 똑같은 서빙을 하고 돼지고기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맞아요. 그러니까 계획 단가가 높은 메뉴에 있어서는 재료비의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고 7,000원 칼국수는 객단가 그렇게 높은 거 많이 낮은 편이죠. 아닌 것 같은데. 네, 낮은 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식당이나 면장사는 거의 뭐 팔고 나면 50% 절반 남지 않아? 왜냐면 면 사실 뭐 맞죠. 우리 일반 그냥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사실 이게 회전율도 빠르고 그렇죠. 뭐 면이고 하니까 네. 재료비 뭐 크게 많이 안 들어갈 수 거의 봉이 김선달 아이가 뭐 약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아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칼국수들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칼국수로 보면 7,000원, 8,000원, 9,000원 하는 거 보면 건더기도 없고 면에 그냥 뭐 김가루 좀 얹어주고 정말 그렇게 되보면 봉이 김선달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칼국수가 이제 식재료 코스트를 높게 잡는 업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현재 위치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재료값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인 네, 거죠? 저희는 식재료비가 한 50% 이상 육박합니다. 아 지금 월세, 네. 세금, 정수기, 뭐 인건비, 세콤 이런 거 다 합친 게 아니라 아니라 식재료만 50%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한 25% 정도. 잠깐 그럼 이미 75%가 비용이잖아요. 네. 대신 저희는 월세가 이제 쉽게 하면 1%. 월세가 왜 1%밖에 안 되죠? 아 매출이 높아져 매출이 버리니까. 1억이니까 원래 1,000에 80만 원, 80만 원짜리 월세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10%죠? 10%잖아요. 그 10%를 우리는 어떻게 매출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0.1%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차익이 9% 나지 않습니까? 그 9%를 나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뭘로? 식재료, 더 많은 식재료와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아까 생각해보니까 1,000에 80인 매장이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넘잖아요. 네, 1억 2천. 거기는 지금 한마디로 월세의 비중이 1%도 안 안 된다. 되죠. 월세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다른 점들은 예를 들어서 앞집에 앞에 월세가 비싸고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월세 코스트가 10% 있는 곳이고 재료비를 35%를 넣어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소비자는 결국 10,000원짜리 음식을 만약에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3,500원치의 원재료비로 먹었을 때 만족도와 5,000원짜리 원재료비로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다르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음식은 재료가 50% 이상이다. 아, 맞죠. 먹고 들어간다.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좋은 재료면 뭐 조금만 맞습니다. 해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안 좋은 재료면 거기다가 MSG든 많이 뭐를 넣어야 되죠. 해야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50%, 인건비도 이제 4대 보험비 포함해서 20에서 25%, 네. 한 20% 정도 되겠네요. 네. 왜냐면 매출이 높다 보니까 일하는 친구들의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20% 정도. 그러면 70%. 나머지 이제 기타 공과금들과 잡비용을 치면 한 10% 정도. 85% 나가는 거예요? 예, 거의 뭐 85%, 90%가 나가고 한 10% 정도가 수익이 생기겠죠. 세금 떼고 나면. 예. 그럼 한마디 대표님의 전략은 이제 85에서 90%가 비용으로 나가지만 네. 난 10%밖에 못 먹지만 네. 이 매출의 가치를 엄청 높여버려서 그렇죠. 가져가는 거를 좀 크게 가져가는 구조. 네, 맞습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안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왜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이렇습니다. 고객들에게 식재료비가 비싸다고 내가 더 올려받고 재료를 줄이고가 아니라 고객들이 먹어야 될 권리는 동일해요. 늘 똑같고 일정한 맛을 먹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등락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채도 예를 들면 3월이나 2월달 추울 때라든지 네. 장마 시절에는 엄청 비싸거든요. 비싸겠죠. 쪽파든 어떤 거든. 근데 또 이제 5월이나 6월 또는 뭐 10월 또 11월 선선하고 이럴 때 수확이 잘 될 때는 또 야채값이 엄청 낮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또 사실은 이제 수익률이 20%까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근데 거기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고객이 만족하는 그 일정함으로 저희는 음식을 준비한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료비 코스트로 움직이거든요. 오너들은 항상 40% 맞춰라, 35% 맞춰라. 이번 달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사를 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계속해서 고객을 늘려나가는. 그렇죠. 예.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2020년에, 2021년.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았겠지만 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2020년부터 한 거의 한 2년 동안 네. 자영업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현실적인 거였으니까 당연히 매출에도 영향이 갔을 텐데 네. 어떻게 됐었나요? 대구 알다시피 20년 초반에 1월 달에 이제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네, 한번 대구 확산이 크게 됐었죠. 확산이 한번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동네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피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경각심도 경각심이고 위험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사실 다시 일주일 뒤에 이제 재정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러고 난 후에 이제 매장을 오픈했는데 매출이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깎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사업이 이번 달, 오늘 한 달이 중요하냐, 두 달이 중요하냐가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 1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년 매출로 봤을 때 19년도보다 20년도 매출이 한 1.67배 정도 올랐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올랐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위기일수록 그게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위축되고 서로 다들 이제 수익 구조가 안 나다 보니까 다른 식당들의 외장 점주들은 좀 더 욕심을 낼 거지 않습니까?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은 일정함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더 어려운 시기에도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일관되게 네. 그렇게 함으로써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경기도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저희가 또 푸짐한데 가격도 저렴하게 7,000원에 칼국수를 판매를 또 했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을 뿐 예, 우리는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은 오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영상이 보니까 네.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사실 잘난 게 없습니다. 잘난 게 없고 또는 뛰어난 것도 없고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잘 되면 너 탓, 안 되면 나 탓. 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상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쁜 거나 안 좋은 거는 항상 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빠르게 받아들이면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번에도 그 상황이 와도 결국에는 또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 문제는 결국 인정하고 보완하면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런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네. 이 의미도 여쭤볼 거고 네. 환경 탓이 아닌 자기 탓을 하려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늘 간대하고 맞죠. 남한테는 이제 엄격하고.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이지 말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네. 반대법으로 보면 돼요. 나는 무조건 나로서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자존감을 낮추는 걸 수도 있는 거지만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작가님하고 저하고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나로 인해서 조회수가 안 나왔을 거야.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탓은 그냥 내 탓이다. 모든 것들의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면 삶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누구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화가 날 일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회수도 안 나왔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아, 예. 부담이 떨어지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인드로. 예. 자, 근데 그런 대표님 지금 매출 지금 70억이지만 처음에 장사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 장사는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요. 말년휴가 나왔을 때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한 22, 3살, 4살. 아, 제가 군대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만 나이 말고, 네. 예, 만 나이로 치면 22살 때겠네요. 네. 22살 때 이제 군대를 전역했죠. 어. 예.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네. 근데 말년휴가 나왔을 때 이제 누나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남자 옷가게가 그 상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남자들은 이제 자취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옷을 사입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주는 옷들 입고 약간 이런 주의고, 그리고 옷을 사입고 멋을 부리는 친구들은 동성로로 나가지. 아, 그렇죠. 대구의 시내. 예, 학교 앞에서 구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많이 꾸미고 그래서 그거를 인식 바꾸는데 좀 많이 시간도 공을 들이고, 예, 한 6개월 적자를 이뤄졌죠. 아, 예. 6개월 적자. 그 이후로 이제 장사는 계속 어떤 것들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제가 했던 거는 네. 쇼핑몰도 했었고, 닭강정 가게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했었고. 패밀리 레스토랑. 네. 그리고 뭐 찌개집, 분식집, 그리고 뭐 이제 한우식 육식당, 예, 그다음에 곱창집, 네. 칼국수, 육가공, 네, 프랜차이즈 지사일, 그리고 뭐 육가공, 제조, 유통, 뭐 모든 분야를 다 사실 찾아보니까 거의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사업을 맞습니다.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또 실패한 적이 거의 네, 없었다면서요? 없었죠. 왜냐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칼국수와 네. 뭐 소고기와 맞죠. 찌개집과 근데 옷가게와. 그게 다르다는 게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예시로 들면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했을 때 그게 식당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리고 운동식 선수 중에서도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드민턴, 그렇죠. 탁구, 축구, 테니스, 수영, 뭐, 예. 펜싱. 근데 그 종목들이 결국엔 다 다르고 다 다름이고, 네. 예, 테니스를 잘 친다고 해서 배드민턴 잘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식당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정식집이 전문적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중식당 또는 뭐 일식집, 그리고 또는 떡볶이집, 분식집,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구매자는 누굽니까? 손님, 사람이잖아요. 네네.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음식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제가 사야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판매자지만 결국 고객의 마음을 제가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모든 음식들은 대입시키는 거에 맞춰서 네. 다 판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예시로 뭐 식당 아무거나 네. 해가지고 얘기해 주신다면 손님. 네. 저 닭강정 가게를 할 때인데요. 네. 1,000원짜리 닭강정이었어요. 컵 닭강정 이런 것들. 많았죠. 많았죠. 네. 근데 사실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또 꺼졌어요. 프랜차이즈들이. 저 역시도 프랜차이즈였고.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웨이팅이 계속 이어져 갔었어요. 닭강정 집들이 동네에 우후죽순 생겼다가 우후죽순 없어지고 난 후에도 저희 집은 웨이팅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와 주시는 고객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제가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을 했던 거죠. 어떻게 뭘로 전달? 1,000원짜리 닭강정을 파는데요. 예를 들어 표현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닭을 한 번에 훅 튀겨놨다가 네.
주문 받으면 그냥 꺼내주고 튀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냐? 자기 일 편하려고. 그쵸? 그렇죠. 고객은 결국에 맛있는 수준에 먹는 닭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소위 말하면 1,000원짜리 컵닭이라도 즉석으로 이 로테이션이 회전이 될 수 있게끔 예, 금방 튀긴 거를 먹을 수 있게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정성을 들였었고 네. 예, 그리고 1,000원짜리 먹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네. 그 1,000원짜리가 결국에는 엄마랑 어떻게 12,000원짜리를 사러 올 수 있는 고객이다라는 거죠. 예. 야, 1,000원짜리를 하더라도 막 그걸 비용을 막 아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죠. 역시 작가님이십니다. 역시 작가님. 제가 이게 뭐 사실은 배운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늘 경험과 지식 이렇게 이 몸속에서 체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야기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딱 간략하게 우리 작가님께서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들으려고 이제 초대를 한 건데 여기서 그러면 합리적인 네. 질문 하나가 이제 네. 필요하더라고요. 네. 이 가게가 다 잘 됐잖아요. 망한 가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게 계속 바뀌었잖아. 네. 이게 종목 왜 자꾸 바뀐 거야? 이게 사실은 잘 됐으면 네. 계속 하는 게 맞잖아. 아, 예, 맞죠. 이게 너무 진짜 질문을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소름 돋을 정도로 이거를 평상적인 주변 지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너는 왜 그거 잘 되면서 왜 그거를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거를 새로운 걸 자꾸 맨 땅에 헤딩을 하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제가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사장보다는 리더였어요. 네. 리더와 사장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리더라고 생각하면 그냥 산을 올라가는 힘든 길도 내가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행복감도 내가 먼저 맛보고 뒤에 물려주고, 예, 그게 저는 리더 우두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일을 늘 처음에 했을 때 할 때는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을 제가 실무를 하고 그 실무일에 있어서 시스템을 잡아놓고 시스템 잡아놓고 빠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사실 시스템이 이제 완벽해지면 그때부터는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또 유통, 네. 예, 제조업. 이 사실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이제 시스템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예, 삶의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그 칼국수 집이 이제 4개 지점을 해서 70억이니까 네. 여기가 이미 시스템이 사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또 맞습니다. 얻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뭐 왜냐하면 그 밀키트, 네. 예, 조속칼국수 밀키트 공장을 사실 네. 설립하고 할 때도 주변에서 너무 손가락질했어요. 이 바보, 왜 그걸 하냐? 네.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도요. 매장 하나 더 내서 그 매장에서 수익이 월등히 좋을 건데 서울이든 어디든 경기도든 막 그렇죠. 차리고 오면 유튜브 영상 보고도 이제 네. 우리 여기서 내고 싶다든.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그 김 작가님께서는 또 아시겠지만 제가 휴먼 스토리 나오고 난 후에 네. 매장을 오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맹점을 뭐 주고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것에 또 뛰고 새로운 것에 좀 열정을 또 쏟는 거에 대한 좀 에너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밀키트 얘기가 나와서 네. 밀키트는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네.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네. 예, 정말 이게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 질 좋은 재료로 밀키트도 이제 그렇죠. 냉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저희는 이제 후레쉬 상품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께 조조칼국수의 맛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끝은 창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미지 뜨고 있겠지만 네. 매출액이 처음에 굉장히 지금 작았잖아요. 네. 근데 좀 계속 지금 누적해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밀키트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처음에는 매출이 뭐 1,000만 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얼마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월별로 계속 가면 갈수록 네. 매출이 상승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확실한 변곡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 시기가 공장을 오픈했을 때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예. 11월부터 공장을 가동을 했고 공장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인력들도 더 충원을 하게 되었고 네. 예. 그러면서 규모의 성장을 위해 이제 준비를 했던 과정인 거죠. 네. 예. 지금 1년 만에 어쨌든 처음보다 매출액이 거의 한 5배 정도 네, 5배 정도. 증가했네. 네. 또 1년 뒤에는 이것도 제가 휴먼 스토리에서 보여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믿음이 있으면 저는 생각했을 때 수확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예. 농부의 마음도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가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어떻게 돼서 수확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진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밀키트는 매출이 지금 월에 지금 7,700만 원까지 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남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나고 있는 아닙니다. 건가요? 지금도 현재 왜 저는 7,700만 원의 매출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객수의 만족보다는 더 큰 객수와 더 규모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도 어떻게 씨앗을 또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뿌린다는 건 뭐냐? 7,700만 원에서도 수익 구조를 낼 수가 있어요. 수익 구조를 1,000만 원 내겠다. 내가 1,000만 원을 수익을 내야지 하면 바로 1,00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0만 원 수익 내야지 바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달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손해입니다. 왜 손해를 보느냐? 저는 이 볼륨을 더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죠. 예. 재배를 했는데 재배를 냈는 걸 다시 또 씨앗으로 사서 씨앗을 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객수가 늘어난 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그렇죠.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매출액보다 이 객수, 보면 네. 여기 영상에 이미지 뜨고 있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은 네네. 예, 여기 매출이 이번 달 매출들 각 매장들 매출이거든요. 매출에는 제가 형광펜을 칠하지 않았고 객수에게 영수 건수에 제가 색칠을 했는 이유는 저는 매출보다도 객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포커스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손님 수네요. 그렇죠. 객수가 저에게는 네. 큰 행복이고 객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수익보다는 고객 창출이 더 우선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건수, 네. 이게 결국 객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네.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던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규모의 성장이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김 작가님도 사실 채널이나 영상의 개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풍부하잖아요. 80개 정도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조회수도 잘 나오시고 하지만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사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뭐 떨어지거나 뭐 어떻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없어요. 편안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매출이 연매출이 한 10억, 20억이 나오고 뭐 20억 중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뭐 5억을 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70억에서 7억을 버는 게 결국에는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예, 더 오름세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영상에서 이런 멘트 하셨더라고요. 내 말대로 하면 누구나 망한 가게를 무걸리로 인수해서 네. 매출 3, 4배 올린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만큼 이제 그동안의 성공 스토리와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하실 수 아니요, 있을 텐데. 그보다는 네. 장사가 잘 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럼 그 원리부터 한번 듣고 가볼까요? 그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A 상권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네. 그 A라는 곳에 예를 들어서, 월세 코스트가 비중이 10%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그 뒷골목에 B라는 식당이 동일한 상품, 동일한 메뉴인데, 거기는 월세가 이제, 한 3%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7%에 대한 거를 고객에게 식재료로 더 올려준다면 남는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월세에서 7%가 결국 그냥 어떻게 식재료의 7%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결국에는 그 메인 상권에 먼저 접근을 해서 먼저 먹어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밖에 없죠. 그리고 뒷집에는 결국 가보게 될 거예요. 네네. 가봤는데 어떻게? 월세가 더 비싼 곳에서 내가 밥 먹는다고 만족감을 느낄까요? 아니죠. 조금 뒷골목이라도 어떻게 식재료가 퀄리티가 더 있고 더 푸짐하다면 그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권이 네. 진짜 중요하긴 하잖아요. 중요하긴 하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상권이 전혀 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닐 거죠. 네. 근데 그게 우선 사실 상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창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거기 가서 밥도 그렇죠. 먹고 맞죠. 뭐 할 테니까.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를 관계를 하더라도 막 활발하고 부침성 좋아서 당장 빨리 친해지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 친구랑 오래 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예. 오래 가는 친구는 조금 이제 서먹서먹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더디겠지만 천천히 알아가더라도 깊은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식당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에 오픈빨이 빡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매장의 조건을 갖추면서 그리고 안에 식재료도 푸짐하게 준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예, 월세 부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매장보다는 월세가 좀 낮더라도 뒤쪽 골목에서 그리고 이제 망한 가게를 무권리로 인수해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내서 그 프랜차이즈에 맞게끔 정형화되어 있는 인테리어와 거기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이 결국 재투자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수고, 철거하고, 그죠? 근데 있는 거를 살려서 이제 하게 되면 인테리어비는 결국에는 아낄 수 있는 그 비용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재료와 네.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을 더 인력적으로나 식재료적으로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야, 월세에 대해서 하는 투자는 네. 손님한테 가지 않지만 네. 식재료에 대한 투자는 아. 손님한테 간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길게 왔네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예. 요약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보셨을 때 이제 식당도 많이 운영하셨고 네. 또 아무래도 주변에 좀 도움 달라거나 조언 달라고 할 때 뭐 코멘트도 뭐 컨설팅도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으실 텐데 아, 네, 많죠. 대부분의 식당 가게들이 네. 망하는 이유는 네. 뭐라 생각하세요? 이게 폐업률이 네. 우리나라에서 그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뭐 3년 내, 10년 내 망하는 가게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뭐라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일정함과 지속성을 갖추고 본인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어떤 의미죠? 맛도 그렇고요. 맛. 네, 청결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일정한 맛 그리고 어떠한 뭐 원두값이 더 오르든 더 내리든 또 상관없이 일정한 맛, 일정한 청결도 일정하게 그쵸. 이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점이든 다 가서 이제 사실 지속적으로 매출도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일반적인 식당들은 이제 장사 잘 될 때는 잘 된다고 청결에 있어서 조금 서툴 수밖에 없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얘기하면 제가 이제 상담이나 또는 고민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네. 모든 거 다 문제 맞아요. 그들의 지금 겪는 고충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네. 그냥 그렇게 신세한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이 장사를 내서 사실 뭐 당장의 눈앞의 수익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사업이라는 건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 고로 어떻게 최대한 늦게 망하고 또는 잘 돼 가면서 나중에 망하고 싶게끔 사실 생명 연장에 끊임없이 우리 노력을 하는 자영업자란 말이죠. 네. 예,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이유를 두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폐업률도 높은 이유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